회원이면서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전원배라고 합니다.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그래서 발언을 하지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 당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안윤상 대표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결정을 한 진보신당 대선 방침을 결정한 전국위 위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마치 연립정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열려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떤 사회연대 전략이라든지 이런 급진적 요구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겠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열려는 있지만 사실상 독자후보 전술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결정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말장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표단이 무슨 권한으로 전국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것이 그 앞에 연립정부 반대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철수가 신자유세력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국위를 다시 하든지 뭔가 이게 결판을 내야지, 그런 한간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대표단에서 그런 거 갖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동지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태현 사회자께서는 계속 야권 연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안윤상 대표 얘기는 열려있다. 하지만 저쪽이 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독자후보 전술이다. 이런 말장난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국의 해석 권한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지, 대표단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바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좀 전체 이렇게 다 좀 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해가지고 좀 질문과 다른 견해를 좀 더 듣고 종합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은 먼저 여기 오신 김에 서로 좀 옆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전원배 동지처럼 저렇게 너무 소리를 너무 지르시지 마시고 옆방에서 교육을 좀 잠깐만 김원재 잠깐만 기다리시고 일단 고맙습니다. 새로운 노동정치 제안자분 집행위원장으로 보낸 홍지욱입니다. 이 발제가 많을 줄 알고 좀 일부 빠졌습니다. 시장 지지율에서 빠졌고요.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 기반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진보신당에서 주관했던 자고단위의 대선 공동대응 간담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토론에 되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 모임에 별주로 제가 좀 부서를 적게 와서 못 드렸는데, 최근에 좀 정리된 정국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한 장의 내용이 대선 공동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자 모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를 기본으로 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데 상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은 어쨌든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논의 테이블이 있는 6K, 또 2단위, 또는 두세 가지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제안자 모임의 기본 인식은 공동 대응에 맞게 하나로 아까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라는 기준에 동의가 된다면 하나의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다. 노동 현장이나 현장의
상처나 아픔은 깊습니다. 진보정당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지금 오는 이 지경에서 특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뭐 진보정치, 노동정치, 어쨌든 이런 그 의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하게 깊게 패인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그 진정성 있게 또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반향은커녕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저희들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동대응은 단일하게 야권연대 반대, 독자하고 완주라는 이 기준과 원칙, 이게 동의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의 대응으로 좀 가는 게 맞겠다고 보는데, 그래서 연석회의가 지금 이란이하고 연석회의 운영되고 있는데, 연석회의와 이 단위는 가능하면 통합, 좀 같이 묶여서 좀 효과를 더 좀 크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오늘 토론회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대표자 회의가 수립되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의견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제안자 모임의 입장은 단일한 공동대응과 더불어서 이번 공동대응의 결과로서의 대중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몇몇 단위에서는 대선 대응과 정당 건설을 좀 분리하는 이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안자 모임에서는 대선 공동 대응을 통해서 그 성과로, 그 결과로 반드시 시기와 구체적인 경로는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대선 공동 대응의 결과로서의 정당 건설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가지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주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동지와 그리고 안유상 대표께 의견성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현대 동지께서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요구를 내걸고 대국민 선언이라도 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야권연대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야권연대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진보신당 부대표 있을 때도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협약식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거 강제하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야권연대 논의할 때 그때 당시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제일 큰 고민이 민주당의 더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게 하느냐. 민주당 앞에 놓고서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를 진짜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 대표님 발제문 잘 봤는데요. 사실 야권연대와 독자완주가 한 몸이긴 한데 독자완주에 대한 문제는 그 원죄가 진보신당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당의 대표 선수격인 심상정 씨가 중도 사퇴한 것도 부족해서 신자유주의자를 지지했어요. 처음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결국은 유시민 씨 지지했고요. 민주당과 진보신당 통합 과정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은 없다. 그렇게 공표했으면서 나중에 통합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불신과 의심이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독자완주 열어준다. 야권연대 열어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독자완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과 주변의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개인이든 조직을 떠나서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사기당하고 싶지 않다, 속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야권연대 반대와 독자후보 완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저는 역사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원죄가 사실은 진보신당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단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전 진보신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제문 속에서 야권연대에는 반대하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좌파 대응기구를 만들자면서 교수단체 중심의 연석회의 참가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자가 과연 공존이 가능한 거냐. 저는 공존이 가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제가 보기에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의 좌파 개인 활동가든 조직이든 그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다는 지점을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진보신당에서 양손에 한쪽은 야권연대 반대, 한쪽은 열어놓을 수 있다. 연석회의와 나머지 좌파단체들 사이에서 양손에 떡지고 이걸 둘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수단체 중심의 이 연석회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의 불신이 왜 오는가, 왜 의심하고 있는가 드러납니다. 거기에 홍의덕 전 의원, 최순용 전 의원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대놓고 야권연대에서 정권교체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좀 양립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야권연대 반대와 좌파 대응기구 연석기가 관련해서 정말 어떤 입장이 있는지, 이게 정말 변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의견들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구분을 해서 좀 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러저러한 지금에서 우선 이제 야권연대, 사실 저기 야권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질문 나온 거에서 이게 이제 야권연대 반대하는지 아닌지가 애매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밀히 보면은 야권연대 반대하는데 정권 교체에서 말미에 완주를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요 하여간에 같은 요건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권연대 이 완주 이걸 가지고 이 진영이 공동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석회의,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연석회의가 주로 나왔으니까. 그 연석회의 내에 야권연대를 전제로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이렇게, 아닐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이럴 텐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야권연대 반대 완주 독자하고 여기가 공동정 체계를 가져라도 거기에 하여간에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건 이제 개입 수준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는 그게 바로 직접 참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후자 부분은 좀 따로 떼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일단은 이제, 우선 야권연대 완주 요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여간에 이게 이제 기냐,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주로, 진보신당 동지하고, 우리 이현대 동지에게 질문 겸 의견도 이렇게 나온 거라 가지고, 일단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할 주장은 됐으니까 새로 제기된 거에 대한 좀 입장만 영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보신당 공동대표니까 진보신당의 역사성에 어쨌든 지금 책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말 그대로 독자 후보의 완주라는 말에는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릴 정도는 반대하고 야권연대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요. 그런 해석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내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진보신당의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 권한이 누가 했느냐는 여기서 말할 종류의 얘기는 아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도로 이 좌파 진영의 논의의 지점이 굉장히 미묘한 지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서 나와 있는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 좌파의 의제를 받고 독자 완주한다. 이 말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내적으로 그런 논의의 지점이 있는데 사실은 좀 아직은 잠복해 있는. 그러니까 뭘 갖고 야권연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현대 동지는 실제로 막판에
박빙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보통 야권연대를 말하시는 분들도 특정한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의제가 뭔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야권연대는 아니냐는 역사성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독자후보 완주라는 말 속에는 민주연립정부나 야권연대나 사실 다 배제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연석회의 참가 문제는 뭐 그렇게 그 연석회의가 만들어진 지가 뭐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표면상 어쨌든 주장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저희 진보신당이 지난번 전국위에서 결정한 것이 형식상 배치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뭐 불참가 이것으로 간단하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관이라는 어쨌든 태도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김은주 전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보고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면 거꾸로 앞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제 얼굴 보시고 이게 야권연대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 돼가지고 얼굴 보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공적인 결정과 그 공개적으로 표명된 것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드러날 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따가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진보신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의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만들어갈 의제를 가지고 좌파의 공동대응을 할 때 그것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은 같이 어쨌든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맥락에서 연석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제안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려서 같이 우리가 그런 논의를 모아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는 그 여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 독자고 이 문제로 제안을 해서 나가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동의하고 계속 야권연대라고 뭐 우기시니까 야권연대인가 본데 저희 독자 완주할 거냐 후보 사퇴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닫아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내부에서 상황이 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만 우파적인 당초부터 적성조치라든지 그쪽에 참여하는 애들 이런 식의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비판을 하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달려있는 거라고 봅니다. 동지들은 뭐 우리가 결정해서 잘하면 하지만 저희는 지금 좌파단이 역량 가지고 우리 결집해가지고 유의미하게 뭐를 남길 거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갈 목표와 합의가 있다면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으나 동상이동들이 너무 많고 크다 갭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아까 연석회의 문제 따뜻하게 토론하신다고 했지만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라는 것들이 현실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들이 다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포괄했을 때 실제 나올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고 아니면 뭐 소수라도 원칙 있게 가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소수로 원칙 있게 가자는 입장에 동의가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나온 얘기를 조금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석회의 관계 부분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연대 독자 완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하나 지금 얘기 나온 진보신당이 특정하게 지금 지칭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뭐 진보신당뿐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자, 그 한 세력, 뭐 당이면 당, 단체면 단체 여기에 가만 보니까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철 부대표가 연석회에 참관했도록 하고 이런 거를 진보신당 동지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직의 내부 사정상 뭐 한쪽에 개입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이게 만약에 오늘 결론이 지어서 아까 그런 방향으로 공동 대응을 한다. 그런데
그 조직이나 단체나 또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 참가하는 단 공동대화하는 부분은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 이거를 기조로 공동대화한다. 일단 확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네 조직의 내부는 그렇게 아닌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갈바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거를 정리해 오시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더 토론해봐야겠다 하면은 한번 좀 뭐 토론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내부상 동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아까 이제 그대로 하면은 뭐 그냥 예를 든 겁니다만은 두 가지 이제 내부 견해가 있고요. 야권연대 열어놓는 거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가 있고 그런데 그 조직이 이 좌파 공동대응에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로 어떤 조직의 입장을 여기 공동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못 나올 거라는 거예요. 조직 내부 상황으로 사정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여기에 공동대응한다. 그럼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일단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걸 더 가서 이제 더 여기서 판정해보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그게 이제 아까 기조에 좀 가능하게 모아보려고 하는 거가 이제 맞겠는가 뭐 이런 게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진보 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다른 데는 지금 저는 이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다른 조직들은 다 여기에 이제 기조에 다 동의하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진보 연대 같은 경우에 뭐 야권연대도 사실상 뭐 반대하는 입장이냐 뭐 오늘 얘기하셨고 전통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완주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완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추후에 판단할 걸 열어놓는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 짓는다 그러면 사실상 좀 진행되는 연석회의나 민주노총 새정치특위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따로 예를 들어 좌파 단체들이 따로 이렇게 예를 들면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따로 모일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진보연대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 대체로 이제 야권연대 반대 독자 완주 이런 기조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이렇게 이제 공동대응을 하자. 하자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사회진보연대 완주 문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추후에 판단 문제를 반대 두고 가자 할 수는 그렇게는 이제 모아지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가. 근데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진보연대 보고 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럴 수는 이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문제고 오늘 좀 그런 기류를 확인하고 그런 기조를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요 주제는 좀 토론을 매듭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혹시 뭐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잠깐 쉬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관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나 그래 좋다 이거죠. 이 야권연대 반대 완주는 그 기조로 가지고 대선 공동 대응을 하는 이 좌파진영 공동 체계도 만들어주고 했다. 그럴 때가 지금 남는 문제가 연석회의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면 개입 동지들의 표현 나오면 저게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게 민주노총 이게 해가지고 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 개입해서 이현재 동지 표현을 하면 전통적인 후진 입장의 이른바 그런 거를 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땡겨오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는 아까 그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여기 이제 제한자 모임 동지 같은 경우는 여기 문건에도 표현하듯이 연석회보다 공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아까 사회진 면접에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가 문제는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뭐 좀 토론을 해보고요. 해보는 것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앞에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요. 좀 플로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측면으로. 아니 지금 저기 보니까 우리 연석회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뭐 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하신다고 해야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보내준 자료 5쪽에 보시면 대선 정책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맨 뒤에 끝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판단은 좀 이렇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대선 투쟁과 관련된 크게 세 개의 흐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가 이제 가장 먼저 대선 투쟁에 대한 방침과 제안을 한 부분은 좀 진보신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쨌든 연석회의가 또 대선 투쟁에 관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 또 제안도 했다. 세 번째가 지난번 9월 9일 변혁정치 모임에서 변혁정치 모임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선 투쟁의 가능성에 길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 토론도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세 갈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진보신당 자신이 좀 더 명확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놔두고요. 제가 판단하는 연석회의는 좀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연석회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진보정당 또는 진보 대통합 시즌2다. 저는 이렇게 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적어도 6개 단체의 어떤 문제의식과 연석회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 거리가 있다.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석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 보면 좋은 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 점은 저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지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민주노총 의존적이다. 연석회의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대선 투쟁과 당건설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보정당 어떤 정치대표를 바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선 투쟁과 당건설은 형식적으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아직 여기는 흐름 자체가 정형화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흐름이 만들고 여기 어떤 결정이 나면 그때 연석회의와 여기의 결정이 각각의 안으로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연석회의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흐름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연석회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좀 빠르고 또 가가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도 사회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참여한 부분에서는 반대 입장이고 사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참 이 토론에 내가 와 있는 자체도 그렇고 이게 참 맞지 않다 이게 대단히 지금 소개를 지금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석회의 구조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뭐 아니다라고 이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승계했다라고 하는 국참당하고 통합 진보당이라고 하는 그 단위 속에 탈당을 했던 아니면 남아있던 그런 의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또 남아있다고 하는 이정희 원내대표를 통일당이 아닌 거라면 통일당 당명이 아니면 후보군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이제 현장이 통제와 사태로 인해서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이 있어서 현장 조합원들이 관심이 많이 멀어졌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좋은 토론을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우리 활동가와 그리고 조합원들, 노동자들이 이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를 아무리 뭐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작동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 완주가 됐던 야권 연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대원칙 속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통로 자체가 그러한 얘기들이 야권 연대에 대한 얘기들을 여전히 그 물음표가 아닌 그것이 찬성에 대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재 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 듣고 가급적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속도를 내서 잘 좀 이렇게 그 좌파 진영의 전체 진보신당과 더불어서 함께 뭔가 좀 모색하면 그래도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리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선에 대한 진영을 짜고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대선에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뭐 사보타지 형식으로 해서 뭔가 좀 표를 좀 더 얻겠다라고 하고 뭐 이래저래 다 주워 모은다고 해서 그게 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보고요. 굳이 표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뭐 이런 논의조차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뭐 당선의 목표도 물론 뭐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현장의 우리 활동가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중심되는 그 요구에 맞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맞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대선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뭔가 좀 여지 이래저래 자꾸 이렇게 살펴보고 뭔가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건 도모일 따름이지 현장 우리 활동가 조합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이러한 좌파 진영들의 어떤 힘들을 그동안 각계의 어떤 정치적 입장만 제출하고 논의하다가 말아버렸던 그동안의 과정이었으면 현장 활동가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라고 하는 이런 기운들을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좀 전달하면서 분명 어떤 사회 연대에 대한 이런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동 교수님 발언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주제를 아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좌파 공동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연관돼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들어보고 이거는 추후에 좀 공동 어떤 단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좀 들어볼 텐데요. 말씀하신 김에 요거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뭐 어차피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국회의, 연석회의에 대해서 지난 9월 12일 날 좀 이러저러한 이제 분들이 참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은 이런 겁니다. 약간 이제 사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뭐 참가 물론 개인이 왔지만 그러므로 보면 민주여 평통사 국민연 다음께 쭉 그다음에 국민노당에 이제 뭐 탈당한 분 인사들이 이렇게 이제 주로 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9월 10일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민중의힘 뭐 회의라거나 다양한 그다음에 새정치특위의 재단체 간담회에서나 이런 데서 여기에 9월 10일 날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의 야권연대 입장들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민련, 평통사 다 함께 다 야권연대를 다 해야 된다. 정권교체에서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석회의에 대해서 여기 뭐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분들 볼 때 개입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도 주체적인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연석회의가 실제로 이제 그러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판단을 고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아마 이게 잘 사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기왕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비교육의 이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오해도 있으시고 또 뭐 전략적이거나 전술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연석회의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백기환 선생하고 저하고 이제 제안자가 돼서 쌍차 범계를 이 자리에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집행위원장이 됐고 또 그것 때문에 호남순례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저는 이제 쌍차만도 폭동이 일어날 싸움인데 곳곳이 이제 쌍차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저가 이제 부끄럽지만 어쨌든 충격이었던 것은 그런 것이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대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마저도 그런 우리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기층민중의 이익이나 어떤 권익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진보 자체도 이제 개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교수단체를 나서서 좀 진보 정당을 새롭게 건설, 노동자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그 기층민중의 어떤 이익이나 권익,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김태균 선생 들어오고 조현 선생 들어오고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저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연석회의에 뭐 용어는 그렇게 편의상 쓰겠습니다. 노동자파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연석회의는 의미가 없다.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국찬당하고 그 통진당의 당권파들은 제외하고 간다. 이런 이제 선을 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에 들어온 구성원들을 볼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자파들이 참관하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세력 중심인 것 같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철저히 선을 긋기는 이제 노동자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셔서 이 연석회의를 노동자파 중심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처음보다는 계속 하루가 갈수록 좌클릭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7시 반부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요. 내일 거의 제가 볼 때 노동자파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완주하겠다. 독자 후보 내고 완주하고 또 야권연대 거부하겠다. 이런 쪽으로 거의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회의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리고 다만 이제 야권연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연석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목표는 반야권연대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저도 뭐 출발 자체가 어떤 쌍차 문제나 이런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한 거 노동 우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참여, 특히 교수단체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창당이나 뭐 박근혜 세력이나 아니면 그 통진당의 몇몇 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세력하고 유사하고 그들을 넘어서는 어떤 연석회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일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저희들이 그 조금 이제 말미를 둔 것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속아왔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투쟁이 승리한 적은 없었지만은 이번 선거는 상당히 박빙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1% 내지 3%만 지지를 받아도 상당히 우리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럴 때 물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은 신자유주의 체제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걸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민노총 5대 현안이라든지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게 다르다고 판단해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반야권 연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굳이 그것까지 공세해서 4년간, 5년간 비정규직이 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고 감내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심장은 없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열어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완주, 독자 후보가 완주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노동자 중심성에서 최종 결정을 밀어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고 그런 면을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이제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실 때도 그리고 대선 투쟁하고 당권서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가지를 결합했지만 우리가 저번에 그 집행부 회의에서 요것은 분리하기로 했고 또 그 당건설 문제는 원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 네. 또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연석회의에서 질문 있으면 폭동이 날 상황이라 쌍차 사건 폭동이 아니라 쌍차 사건 하나만 해도 이 폭동이 날 상황인데 이게 잠잠하다 이거죠. 지금 이 남아 사회가. 네. 아니 잠깐만요. 요거 질문을 일단 해주시고요. 조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 정책 연대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게 정책 협약하도록 가능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좀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고 판단하는데 민주통합당이 안철수는 실제로 과반수가 넘더라도 정책 합의를 하더라도 안 지키는데 국회에서 과반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정책 협의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무슨 그거라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안 지켜지는 이유가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99%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이 열어두자면 예, 요거 아마 좀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오늘 토론이, 시국 연설회의 이렇게 이제 모이면서 그렇게 지금 토론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에 걔네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연설회의 진행하는 부분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뭔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문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비판을 해서 개입을 하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적극적으로 여기에 뭐 참가해서 이렇게 하다,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좌파 세력이 대선 공동대응을 할 것이냐 말 거냐의 어떤 그 전제로 이렇게 논의하기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 입장 갖고 확인하고, 이 문제는 뭐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 거는 좀 추후 좀 이렇게 그는 뭐 토론으로 남겨놔도 우리가 가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그런 지금 있다 하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금 주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잠깐 쉬고 한